2강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매매 등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죠. 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대금 청산하고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이날이 매수자는 취득일이 되고 이날이 매도자는 양도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에 주고받은 날. 그러나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 그리고 뭐다? 이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죠? 불분명할 때도 뭘로 따진다? 등기 접수일로 따진다. 자, 오늘이 4월 25일 양도일이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라고요. 근데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뭐를 물어볼 때? 양도시기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0억이야. 양도가액이 10억이라고요. 그럼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겠죠? 양도세가 2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2억은 원래 매도자가 내는 거죠?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한 달 뒤에 주겠대. 5월 25일. 알아들었나요? 그럼 양도시기 따질 때는 이 날짜는 뭐다? 제외하고 이 날이 무조건 양도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양도가액 2억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해서 양도가액은 얼마? 12억. 그래서 법은 10억에 팔았지만 매수자가 양도세 2억을 부담했죠? 매도자가 낼 거를, 즉 얼마에 팔아먹은 걸로 본다? 12억. 그래서 날짜 따질 때는 이 날짜는 제외한다. 그러나 가액 따질 때 이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해서 얼마가 된다? 12억이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돼요. 읽어보면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배운 거. 자, 장기할부. 자,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즉, 왜 만들었어요? 대금 청산일 전에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만든 거예요. 계약서를 100년 썼어. 계약서를 100년 썼잖아요. 그럼 100년이 돼야 양도일이 되죠? 그러다 100년 되기 전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뭐다? 등기를 주고받고 인도를 먼저 하고 사용 수익을 할 수도 있죠? 이 학원 건물을 팔았어요.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그럼 원래 5년이 끝나야 양도세 거둘 수 있죠? 그러나 법은 뭐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서 이런 사항도 발생되더라. 결국은 뭐다? 장기할부는 대금 청산 전에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만든 거죠? 일명 소인사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수용. 수용되면 양도잖아요. 그 수용됐더라도 양도일은 언제야? 대수소 중 빠른 날로 갑니다. 왜 이렇게 나왔어요?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자, 그냥 법대로 잔금 받아. 등기 넘겨줘. 불복하죠? 불복하면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개시해버립니다. 결국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대수소 중 빠른 날. 할 게 없어요. 읽어만 보면. 그리고 핵심 정리 프린트 딱 갖고 이제 체크만 하는 거야. 프린트 딱 봐가지고. 그래서 세법은 기본서 볼 필요가 없다. 2번, 3번 배웠기 때문에. 공통은 뭐다?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요. 프린트를 아예 안 갖고 다녀. 안 갖고 다니면 할 수 없고요.
딱 쪽집게로 찍어갖고 양도세 열매 장으로 딱 정리됐어요. 취득세부터 쭉 이렇게. 그 쭉 배우는 거를 체크해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미완성이죠? 자, 그럼 얘는 뭐를 결정하려고 나왔을까요? 취득일, 양도일이죠. 보유기간, 이에 결정하려고. 자, 미완성 부동산을 팔았다고요. 팔았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지급일이 아니에요. 아파트에 당첨됩니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끝났는데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미완성이에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항상 양도일은 일반적인 거는 뭐다? 잔금 받은 날. 잔금 청산일이 된다고요. 취득일. 이 지문은 잔금 지급이라면 안 돼요.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아파트 알아들었나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고요. 푸틴이 전쟁 일으켜서 알아들었어요?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은 분양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4억에 분양하는데 50%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예, 국제 정세가 안정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뭐다? 연립이라든가 사이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이. 자, 시효취득 부동산. 시효취득 항상 세법은 팔았다 가정하고 문제 풀어야죠? 왜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이고. 그럼 취득일은 자,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유개시. 왜 과거로 돌아가?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남의 부동산 함부로 20년 이상 점유하지 말아라.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폭탄 매기겠다. 그러나 취득세의 취득일과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는 행위세죠?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일이 취득일이고 양도세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은 뭐다? 취득가액을 낮춘다. 우리가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양도일이 결정되면 양도 가액이 결정된다고요. 절대 등기 접수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민법상 시효취득은 양도세의 취득일과 취득세의 취득일을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야. 2번 이상 배우신 분들은. 자, 환지처분 나왔다. 자, 5년에 토지를 취득했죠? 자,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토지를 받았다고요. 환지처분 받으면 이거는 양도가 아니잖아요. 항상 팔았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22년 잔금 받은 날. 그럼 취득일은 언제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가요. 왜 과거로 돌아가?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 폭탄 매기겠다. 그래서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왜 과거로 돌아갈까요? 사업 시행자에게 땅 제공할 때 속색해서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권리 면적만큼 받았다면 과거로 돌아가죠? 그러나 권리 면적보다 증환지, 감환지가 나오면 청산금을 주고받아야죠? 과거로 돌아가서 청산금하면 난리 나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양도죠?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공고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다음 날.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환지 전 권리면적 증가 감소가 있다면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요? 다음 날. 시험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하면 그게 답이라고요. 자, 무효.
자, 무효는 양도가 아니죠? 거래가 아니잖아. 자, 팔았어. 10억 원에 팔았다고요. 무효, 소유권 하나는 되죠? 또 팔았어. 그럼 옛날에 취득가액은 3억이잖아요. 3억이에요. 그러면 양도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갔어요. 10억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3억에 취득해서 얼마에 판 걸로 본다. 그래도 무효도 과거로 돌아간다. 확정 판결이 나면 안 돼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취득가액은 얼마다? 3억.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것도 취득가액을 낮추는 거죠?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왜 과거로 돌아가나요? 법 좋아하지 말아라. 알아들었나요? 법 좋아하지 말아라. 법을 좋아하면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폭탄 매깁니다. 자,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팔았다. 왜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항상 양도일은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 잔금 받은 날. 그럼 허가를 받고 지었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무허가는. 그럼 양도일은 언제요?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자, 그 다음 상속증이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자, 상속은 뭐다? 상속개시일. 자, 팔았잖아요?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이 증여계약일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취득세의 취득일이에요. 그래서 증여는, 상속은 똑같아요. 상속개시. 그러나 증여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뭐다? 계약일. 왜 양도세는 받은 날이야? 왜 받은 날일까요? 받아야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취득세의 취득일은 계약일이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확인나는 세금이죠. 행위세? 그럼 행위는 계약서 쓴 날 행위가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특이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받았다고요. 자, 잔금 언제 받았어? 4월 25일. 오늘 받았잖아요. 근데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 5월 25일. 이 뜻은 뭐다?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허가가 나야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돼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예정신고 기한 따질 때는 허가일로부터 따져요. 그러나 여기는 대금 청산일이죠? 그럼 돈을 올해 받았느냐, 내년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져요. 그 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따질 때는 무조건 뭐다? 돈 받은 날이야. 대금 청산일. 그러나 예정신고 따질 때는 뭐다?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배웠잖아요. 그죠? 예정신고는 뭐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된다. 그래서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뭐를 물어볼 때?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대금 청산일이에요. 이해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요. 허가일은 신고할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양도 시기는 뭐다? 원칙이. 대금 청산일이야. 돈 받은 날. 그래서 이 지문 꼭 확인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요. 꼭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214쪽에 나와 있잖아요. 214쪽 10번에 나와 있어요. 기본서 214쪽 10번. 자, 어쩌고저쩌고 왼쪽에 나왔잖아요. 참고. 허가대상 토지 214쪽 왼쪽. 자, 뭐를 물어본다? 양도시기.
양도 시기는 무조건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2번, 예정 신고를 물어볼 때는 뭘로부터 따진다? 허가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허가일. 신고는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주잖아요. 그죠? 허가가 안 나면 무효다. 그러나 양도 시기는 무조건 돈 받은 날이에요. 돈을 받아야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받은 날과 신고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거. 자, 취득시기 의제. 취득시기 의제가 왜 나왔어요? 옛날 거는 취득가액이 낮죠.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양도세를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1호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기타 자산, 1호자산이죠? 자, 언제부터 시작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 뜻은 뭐다?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85년 1월 1일로 높여서 양도세를 일부나마 뭐다? 줄여주겠다는 뜻이죠. 옛날 취득일을 85년 1월 1일 날 취득일로 본다. 그럼 취득 시기가 앞당겨지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세를 줄여주는 겁니다. 몇 호자산? 1호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땡이에요. 숫자가 뭐다? 8485. 8485. 왜 84부터 시작해요? 수많은 숫자 중에 84년부터 정부 고시가격, 기준시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485.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까지 끝났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시험 한 문제 정도가 나오네요. 이런 부분에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번에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런 게 허가받고 팔아라. 허가받고 팔아라. 예정신고 따질 때는 허가일. 허가받기 전이니까. 그러나 양도 시기 따질 때는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기본서 216페이지. 이제 오늘 비과세까지 배우게 되네요. 비과세. 굉장히 복잡합니다. 포인트만 잡고 갑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216. 자, 칠판 보자고요. 양도세 빗자가 들어갔죠? 그럼 비과세는 신고 신청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법에 의해서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비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큰 틀을 잡아야죠. 5개가 비과세입니다. 큰 틀. 자, 첫 번째, 파산성목. 망했잖아. 비과세. 농지의 교환 분할.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 다음 3번, 정부가 지적 제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조사가 들어가면 측량을 다시 하죠? 그럼 내 땅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잖아. 그럼 면적이 감소됐다. 그럼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는 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았죠? 비과세. 중요한 거는 면적이 감소해요. 면적이 공부상 증가될 수 있죠? 그럼 증가된 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가되니까 이거는 조정금을 국가에 지급하잖아요. 그럼 국가는 징수하죠? 이거는 뭐다?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 증가되면 국가에게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는 징수하죠? 이때 주고받은 징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4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고가주택이 얼마 기준이에요? 12억 초과하는 거. 딱 12억은 일반 주택이에요. 그래서 12억 초과분은 과세하니까 제외한다. 그리고 딸린 토지도 비과세하겠죠? 딸린 토지도 뒤에 보면 한도가 있다. 자, 그 다음 이번은 뭐다? 조합원 입주권. 자,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12억까지만 비과세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도 12억을 넘어가면 초과 부분은 과세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농지의 교환분합.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네.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잖아요. 자, 농지의 교환분합은 왜 하는 거야?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그럼 교환분합하다 보면 뭐가 생겨? 차액.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럼 차액은 큰 편에 얼마 이하다? 4분의 1이야. 그리고 새로운 농지를 교환했으면 반드시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된다?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된다. 근데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당했어? 수용당했어요. 6개월 만에. 근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수용당했으면 3년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고요. 자, 책으로 한번 봐요. 자, 비과세. 자, 오른쪽 217. 자, 농지의 교환분합 나와 있어요. 자,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분합의 범위 나와 있죠? 자, 사유가 나와 있다. 어떤 사유로 교환할 때 비과세하는가? 4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1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만 나온다 그랬어요? 리을만. 리을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자, 개인이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때는 몇 년 이상 새로운 농지에서 거주 경작해야 된다?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건 2번. 농지에 교환분합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죠? 그러다 차액은 작은 편이 아니라 큰 편에 얼마 이하다? 4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4분의 1, 4분의 1 이하라고요.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책에는 없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새로운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하고 몇 년 이내에 수용당했을 때는 3년 이내에 수용당했을 때는 3년 이상 거주 경작하고 본다고요. 그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3, 4분의 1. 그래서 3 먹을 때 4분의 1 기억해야 돼요. 밥 앞에 보고 밥만 생각하면 안 돼요. 4분의 1. 다 프린트로 정리했어요. 4분의 1. 밑에 예제 문제 우리 풀어봤어요? 자, 넘어가요. 자, 일단은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1페이지.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양도시기, 취득시기 포인트만 찍혀 있어요. 1페이지. 제일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원칙은 실제 대금 청산일입니다. 절대 계약상 쓰면 안 돼요. 양도세 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중간에 보는 거예요? 지금 양도세 칸을 봐야죠. 여기 봐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위에 제목이 뭐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거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자, 실제. 자, 그 다음.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야? 양도 시기에서. 그리고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래서 미완성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민법상 시효취득은 과거로 돌아가죠. 점유의 시일,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요. 당초 취득일. 그리고 증감환지가 나오면 뭐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그 다음 1호자산 의제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부기가 1호자산이었잖아요. 부부기가 부가 뭐다? 부동산. 적지 마세요. 적을 데도 없어요. 적어놓고 프린트를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자, 두 번째 부는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번째 기는 뭐다? 기타 사단.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언제 취득하는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앞에 뭐가 생략됐다?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자, 뒷면으로 들어갑니다. 뒷면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오늘 뒷면은 이 프린트를 분석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뒷면에 자, 꼭대기 취득 관련된 조세 몇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가운데는 뭐다? 보유 관련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그 재산세 밑에 가요.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가운데. 재산세 쭉 내려오면 부가세잖아.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랑 관련이 있어요. 지방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도 붙고, 등록면허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도 붙잖아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있는 세금이다? 취득, 보유만. 자, 그 다음 밑에 뭐라고 찍혔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세예요. 그럼 소방분은 뭐만 관련이 있어? 보유만. 기초예요, 기초.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잖아요, 보유할 때.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있는 세금이다? 취득, 보유만. 양도하는 관련 없다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요. 자, 왼쪽에. 자, 밑에 박스가 이거 비과세 파트예요. 1번, 농지의 교환불합. 그래서 비과세 파트는 1번, 2번, 3번, 요렇게로만 나눠져 있어요, 밑에. 그럼 출제는 여기에서 된다고요, 대부분. 자, 1번, 농지의 교환불합. 왼쪽에. 자, 차액은 큰 편에 얼마 이하?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옆에 몇 년 적어야 돼요. 적고 싶으면 3년. 적고 싶으면 3년. 그래서 일명 4분의 1. 못 찾아, 지금. 중간에 보고 있어. 이거 프린트 좋아요. 낮잠 잘 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 딱 덮어서 숨도 잘 쉴 수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세법이 기억나. 자, 꿈속에서 과목이 나타나면 그 과목은 뭐다?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절대 세법에 꿈속에서 나타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년 적혔어요. 그래서 교환불합은 요건이 뭐다? 4분의 1. 됐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책으로 들어와야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218쪽. 218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개요. 자, 1세대 1주택이란 항상 양도일 현재를 얘기합니다. 항상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 그러면 큰일 나요.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잔금 받은 날.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고, 그래서 양도일은 원칙이 잔금 받은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아먹을 때는 자,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단 과로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보유기간 2년 이상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이 조정대상 지역은요, 2017년 파리 대책이에요. 2017년 대책이 있고, 2018년 대책이 있고, 2020년 대책이 있고, 2000 대책이 수없이 나왔어요. 알아들었나요? 자, 18년 이건 파리 대책입니다. 파리 대책이야, 파리. 그래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몇 년 보유만 하면 된다. 2년. 그래도 파리 대책 2000 모르고 샀잖아. 이전이 들어가면 입증해야 돼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돼야죠. 확인되면 어떻게 한다? 2년 보유만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알아들었나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알아들었어요? 집을 하나 샀어. 언제 샀어? 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증명했죠? 그럼 누가 취득할 때? 무주택자가 취득하면은 2년 거주 안 따진다. 그 뜻이에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주택자가 되면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2년 거주를 한다? 17년 파리 대책이니까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칫보다 전차가 들어가면 2년 거주 안 따진다. 후에 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차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 무주택자가 사서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박스 다 수정했죠, 이거? 박스. 자, 실제 양도가액이 9억이, 잠깐 9억은 전부 얼마로 고쳐야 돼? 12억으로 고쳐야 돼요. 자관 법 바뀌었어요. 9억이 나오는 거는 12억 초과. 다 고쳐야 돼요, 박스. 자, 비과세를 배제한다. 그럼 뭔 뜻이에요? 12억으로 고쳤어요?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 일반 주택. 12억을 뭐다?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넘어가는 것만 과세한다고요. 배제란 뜻은. 자, 그 다음 박스 A번. 뭘로 팔았다? 미등기. 자, 미등기는 투기꾼이죠? 무조건 과세. 자, 3번은 뭐다? 토지를 매매합니다. 매매 계약서상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다운업을 적었어. 투기꾼이죠? 다운 계약서를 썼다. 업 계약서를 쓰면 비과세를 배제한다. 그 뜻이에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지 말아라. 걸리면 비과세 부분이 과세로 전환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양도 당시 주택 소유자는 1세대 1세대라고요.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래서. 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나와 있죠. 다 프린터로 정리해 드렸어요. 자, 1세대는 누가 돼야 돼? 거주자가 돼야 돼요. 비거주자는 안 해줘요. 1주택은 어디 거? 국내. 국외 거 안 해줘요. 고가주택 제외. 2년 이상 보유해야죠. 그러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뭐가 따라야 된다? 2년 이상 실거주 등기돼야 돼요. 그리고
딸린 토지도 한도가 있죠? 이게 바뀐 겁니다. 10배, 3배, 5배 이내를 비과세합니다. 뒤에서 배운다고요.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 봐요. 다 필요 없이. 자, 일단은 왼쪽 218.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주자라고요. 그리고 뭐다? 배우자. 결혼해야죠. 그럼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가족을 포함합니다. 밑에 가족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배우자,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바풀떼기들이 태어나요. 근데 괄호가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줄.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거 위장 이혼했다는 겁니다. 밤에 슬금슬금 만나서 자고 가네? 위장 이혼하지 말아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집이 두 채야. 남편도 집이 있고. 알아들었나요? 여자도 집이 있어. 그럼 1세대 2주택이죠?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다고요. 그러면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합니다. 다주택자니까. 그건 하나 남았을 때 요건이 충족돼야 비과세죠? 그러니까 먼저 팔면 과세하니까 뭐해? 이혼해. 그럼 이혼하면 남남이야.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혼해서 여자가 비과세 받아. 밤에 슬금슬금 생계를 같이 해. 추징한다고요. 자, 그다음 딸린 토지, 요게 이제 개정된 거야. 반드시 알아야 돼. 딸린 토지는 왜 한도가 있어요? 왜 이내가 있을까요? 악용화잖아. 집은 20평인데 땅은 2만 평. 다 비과세 안 되잖아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 한도 나왔잖아요. 거기 나왔어요. 219조. 양도 당시 하나. 자,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꼭대기. 자, 꼭대기. 배우자가 없어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 다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왕년에 전력이 있죠? 전력이 있어. 자, 꼭대기. 그 다음 연령이 니은 몇 세 이상? 30세 이상. 자, 그 다음 디귿은 뭐다? 소득이 있으면 돼.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이에요. 중위소득 40% 이상. 이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라. 이거죠. 소득세법에 의해서. 그러나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성년자는 언제만 1세대가 된다? 결혼, 가족의 사망. 이럴 때는 부득이하니까 1세대로 됩니다. 그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30세 이상은 결혼하지 말고 영원히 혼자 살아라. 그러면 1세대로 하지 마.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이게 꼭 알아야 돼. 자, 원칙, 주택. 자, 양도일 현재 국내 거를 얘기합니다. 국내. 항상 주택의 정의는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래서 별장이나 콘도나 압숙사, 편시는 주택으로 안 본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은 과세합니다. 별장은 사치니까 과세한다고요. 콘도 이런 거 다 과세합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 자, 그 다음 주택 토지, 딸린 토지. 이게 포인트예요. 자, 딸린 토지는 한도가 있다. 기역. 자,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은 몇 군데예요? 주상공로 4군데잖아요. 도시지역 나와 있죠? 그럼 A번 도시지역인데 수도권 내. 수도권 내예요.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이네요. 수도권. 그럼 주상공에 있을 때는 정착 면적의 몇 배? 3배. 3배가 이제 신설된 거예요. 그러나 녹지 지역은 몇 배로 늘어난다? 5배. 5배예요. 5배라고요. 그럼 수도권 밖도 몇 배? 5배. 그 다음 그 밖의 토지는 몇 배로 간다? 10배까지 올라가요. 그럼 뭐만 정리하면 돼? A, B만. 수도권 내 밖이 아니에요. 수도권 밖은 5배라고요. 수도권 내.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몇 배? 5배. 그럼 밖은 5배예요. 수도권이 아닌 외의 지역은 10배까지 올라간다고요. A, B만 정리 잘해야 돼. A, B. 수도권 내. 주상공은 3배. 수도권 내 녹지지역은 넓어야죠. 5배. 그럼 수도권 밖도 다 5배예요. 그 밖은 10배까지 올라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알아야 되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프린터로 한 장 좀 정리하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프린터 2페이지. 프린터 2페이지 왼쪽. 프린터 2페이지 왼쪽. 자, 원칙. 비과세 받으려면 원칙이 있죠. 1세대가.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1세대죠.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언제나 무슨 세대다? 동일한 세대. 동일한 세대예요. 각각 세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몇 세대로 본다? 1세대. 연령이 30세 이상. 그럼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했다. 전력이 있죠? 그리고 3번은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